네, 2024년 3월 3일 이정훈입니다. 개혁은 가죽을 바꾸는 것이죠. 한자 그대로. 개혁을 하게 되면 현실에서 뭡니까? 기존 세력을 쳐내는 처절한 권력투쟁입니다. 권력투쟁을 하는 이유는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패배했을 때 개혁을 해야 되죠. 본격적인 시합을 앞두고 개혁을 하게 되면 상처가 아물지 않기 때문에 패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지금 비로소 개혁을 합니다. 사람을 쳐내는 헤어질 결심을 굳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 실기 아니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대만은 불사다라는 착각에 민주당 의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선 패배자 이재명을 쳐내지 않고 그가 오히려 권력을 잡게 했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큰 실수를 범했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서른 의원 탈당을 선언했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나와 홍영표 의원이 새로운 미래, 이낙연 씨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대표가 민주연합을 만드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김종민 씨는 이낙연 씨의 대행자니까 이낙연 씨와 같이 홍영표 의원, 서른 의원이 새로운 미래를 포괄하는 민주연합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불공정한 경선이 진행될수록 탈당해서 민주연합으로 합류하는 현역 의원들이 늘어날 것이다. 최소 5명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민주연합이 오게 되면 어떤 형태든 간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인지 오늘 3월 3일 날 이낙연 대표가 회견을 하겠다, 광주에서 출마하겠다려고 하다가 기자회견을 갑자기 연기해버렸죠. 그리고 나오는 게 지금 임종석 씨가 자기가 한양대학교 출신이죠. 한양대학교가 왕십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 플러스 성동 갑에 왕십리가 있는 그곳에서 국회의원을 과거에 했었고 이번에도 하려고 하다가 너는 거기 말뚝 박았냐 라고 하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미련스럽게 하지 말고 차라리 원한 품은 이재명하고 한판 붙게 개항을 해와라 라고 저는 권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낙연 씨는 임종석을 만났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석 씨가 자기 쪽으로 오게 되면 광주에 출마를 기회를 주겠다라는 입장 때문에 광주 출마를 밝히려고 했던 자신의 기자회견을 연기했습니다. 임종석도 새로운 당을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죠. 네. 지금 어쨌든 민주당이 경선 문제 때문에, 공천 때문에 뽀개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한국갤럽이 조사한 거에 따르면은 국민의힘이 9%포인트나 민주당을 앞서고 있습니다. 22년 6월 1일 지방선거 하고 난 이후 가장 격차가 커졌습니다.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이 이유는 민주당의 내홍 때문이죠. 지금 국힘당이 부닥친 문제는 의사들의 파업 문제인데 그거는 거의 영향을 못 끼치고 민주당은 자기네 싸움 때문에 오히려 자기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서울이 상당히 중요한데 서울에서는 38대 30, 8%포인트로 국민의힘 지지가 높습니다. 다만 인천 경기에서만 민주당이 37대 33, 4%포인트 앞서고 있는데 4%포인트는 오차범위입니다. 민주당이 호남 빼고 나면 수도권에서 이겨야 되는데 서울에서는 오히려 밀리고 경기 인천에서는 앞서고 있다. 그러면은 수도권을 서로 양분한다 그러면 민주당은 무조건 참패죠. 민주당의 가장 큰 실수는요. 자기네가 과반수를 넘는 다수당이라는 걸 너무 강하게 인식한 겁니다. 이재명은 여권의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 선거에 졌습니다. 아주
정부의 지지를 받고 현 대통령이 도와줄 수도 있었는데 졌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을 빨리 갈아치우고 새로운 사람을 내세워서 전열을 정비해야 되는데, 근데 그 당시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과반수가 넘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재명을 당대표로, 즉 유리한 조건에서 패배한 자를 대표로 앉혔으니 그 사람이 유능할 리가 있겠습니까? 무능하니까 대선에서 진 건데. 그리고 상대는 그 불리한 조건에서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었는데, 그 바람에 이제 1년 이상을 쭉 끌다가 그래도 다수다니까 좋다. 그 횡포를 부렸죠. 뭐 대통령 선거 지자마자 검수완박 법안을 만들고 무슨 특검 법안을 만들고 뭐 수로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가면 갈수록 민주당의 악재가 될 것이라는 해석은 수도 없이 해줬는데 무시하고 하다가 정작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하는데 비명을 횡사시키니까 이제서야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하는 곡소리가 나오면서 민주당이 개편되는, 개혁되는, 가죽을 벗기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큰 사건들을 보고 정치를 보고 전쟁을 보다 보니까 승리하려면은 천시와 지리와 인화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인화라고 하는 거는 사람 사이에 서로 믿고 단합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수파라도 똘똘 뭉치면 이길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계백 장군이 정예병사를 이끌고 목숨을 내놓고 싸우겠다 의지를 굳히고 왔어도 워낙 열세면 지리적 조건도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으면 이기기가 어렵죠. 스파르타쿠스의 300이라는 병사가 300이라는 정예요원들이 터키에서 온 군대, 페르시아 군대를 막아낼 수 있지만 끝까지는 안 됩니다. 그리고 뭔가 일을 도모할 때는 내가 인화도 되고 지리적 이점도 있는데 이 천시를 잘못 택하면, 시점을 잘못 택하면 또 그것도 망합니다. 제가 제일 어렵게 보는 게 천시예요. 언제가 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천시가 아니다라는 거는 아닌 때는 찾아냅니다. 그게 뭐냐? 적전 앞에서 분열하지 마라. 그거는 손자병법에도 나오고 36개에도 나옵니다. 지금 총선이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이 개편을 하게 되면 이건 아니에요. 민주당이 개편할 시기는 대통령 선거에서 졌을 때 그때 새로운 리더로 교체했었어야 됩니다. 김영삼 정권이 있을 때 김영삼 정부에서는 이회창 씨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다가 김대중 후보한테 졌습니다. 그러면은 그때가 한나라당인가? 한나라당에서는 이회창이 능력이 없다. 여당인데도 졌으니까 교체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당대표로 가다가 그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이회창이 또 나와가지고 노무현한테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라졌어요. 뭐 사람이 훌륭하든 뭐하든 간에 패장을 계속 쓰다 보니까 2번 연속을 패배를 하면서 DJ 노무현 10년 집권 기회를 줬죠. 이게 참 문제입니다. 한 번 진 사람은요, 중요한 정부에서 진 사람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옛날에 그 카르타고의 영웅 한니발도 한 번 스콜피오한테 지고 나서부터는 계속 못하잖아요. 나폴레옹도 한 번 전쟁에서 지고 나서부터는 힘을 못 쓰잖아요. 기세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근데 이재명은 그렇게 유리한 대통령 선거에서 졌는데 그걸 자기네가 다수당이니까 이재명 옹립하고 간다? 이회창을 보면서도 그냥 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이회창 씨가 이재명 씨가 자기 세력을 살리기 위해서 쭉 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떨어져 나오면서 이재명을 비난하면서 민주당이 개편되고 개혁되고 있습니다. 참 제가 보기에는 천시 면에서는 아주 실패를 하는 케이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국민들도 그걸 아니까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죠. 다수당이니까 괜찮겠지, 유리하다, 거기에 취해 있다가 못한 겁니다. 이낙연 씨도 이재명 씨가 대통령 선거에 졌을 때 빨리 대체적으로 떠올랐어야 되는데 그 역시 능력 부족으로 못하다가 올해 들어서 하려다가 이재명 씨가 가덕도에서 칼침을 맞았죠. 또 그것 때문에 못하고 계속 실기를 합니다. 우유부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서야 새로운 미래 만들었다가 그거 개혁신당의 형태로 이준석한테 들어갔다가 또 떨어져 나오면서 또 당하고 또 당하고.
그러한 이낙연 씨가 그나마도 있으니까 서른, 홍영포 뭐 이런 사람들 또 임종석까지 들어와서 서로 연대를 한다는데 이렇게 개혁 세력으로 민주당에서 나오는 세력들도 보게 되면 천실을 놓치고 지리를 놓치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 또는 이낙연 씨가 처음 만들었던 이 새로운 미래 또는 뭐 민주연합도 그 앞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될 때는 빨리 해야 돼요. 지지 끌면 미련입니다. 이미 이재명이 아니라는 거는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5명이 이재명과 관련된 사람들이 목숨을 끊었죠. 숱한 비리가 터지면서 법카 비리까지 빼박도 못하는 법카 비리까지 나왔습니다. 다 터졌습니다. 참 더러운 비리까지 다 저질렀는데도 그리고 유동규 씨가 한번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가 완전히 이재명을 신복해서 비난자로 변했습니다. 유동규 씨는 지금 개항을 해 나가서 이재명과 붙겠다라고 자유민주당에 가입했나요?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뒤늦긴 하지만 이수진 씨 판사 출신 전북 1위 출신인가요?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이재명의 충성을 바치더니 공천 안 해주니까 표변을 해서 씹어댔습니다. 안부수 씨, 뭐 북한하고 뭐 통하고 했던, 그래서 쌍방울 게이트를 만들어줬던 그도 이재명한테 척을 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숨을 끊었고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비난하는 거죠. 또 쌍방울 회장도 이재명한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조짐들이 계속 보였고 이재명 씨가 이 칼침을 맞는 사건까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의 이점을 누리려고 안주해 있다가 그 다수당을 이재명이 계속 자기가 지배하기 위해서 친정 세력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뛰쳐나왔습니다. 이거는 민주당 개혁파들도 엄청나게 실기를 한 겁니다. 이제 다 당할 대로 당한 다음에서야 나오는 거죠. 이러면 죽도 밥도 안 되죠. 개혁은 제때 했어야 됩니다. 이해창 씨가 대선에서 졌을 때 그때 한나라당이 바짝 새로운 카드로 갔어야 했는데 못 가고 지금 국민의힘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난 다음에 이렇다 할 리더가 없어서 이러고 저러고 헤매다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희한한 카드를 내걸어서 기사회생했잖아요. 그렇게 해야 살아남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 건데 그게 가죽이죠. 그게 가죽이는데 개혁이죠. 완전히 안 맞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힘당하고. 그래서 말썽도 많았지만 그게 지금 벌써 2년 가까이 흐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착이 되는데 이제서야 민주당은 이재명 가죽을 벗기고 민주당의 가죽을 벗기는 서로 벗기기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대마불사의 착각에 걸린 민주당 총선 앞두고야 비로소 헤어질 결심을 했습니다. 다수당에 안주하기 위해서 대선 패배자인 이재명을 옹립했다가 거꾸로 당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어쩌면 보수 정권이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가져갈지도 모릅니다.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총선 승리에 이어서 다가오는 그 다음 선거가 아마 지방선거가 먼저 올 겁니다. 지방선거 이건 잘 모르겠는데 대통령 선거를 또 보수 세력이 이기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민주당이 참패가 올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한반도에서 북한이 크게 흔들린다면 대한민국은 점점 더 좌파 세력이 뿌리내리기 힘든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나라는 희망을 저는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